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25강이 되겠는데, 오늘은 도로교통공단과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이런 보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19쪽인데요 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뭐 한 문제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한 0.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거의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한 문제 출제되면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로교통공단과 보칙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설립 목적과 지부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설립 목적 나왔죠? 여러분,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은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대국민 홍보, 그리고 도로교통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운전 면허 시험 관리 등과 그리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또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 다 있죠.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세 번째 보니까요, 지부 등의 설치가 나와 있죠. 전국에 도로교통공단의 지부 또는 지사가 이렇게 설치되는데요, 지부 등의 설치는 어떻게 되느냐?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와 지소와 지부 또는 지소, 지부 밑에 지소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교통사고 분석센터라든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교육방송국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부 등의 설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부라든가 지소라든가, 그리고 연구원, 도로교통에 대한 연구원들, 그리고 교통사고 분석센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교육기관, 그리고 교통방송국,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부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지부 등 이런 내용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공단의 설립과 등기가 나오는데요, 공단의 설립 등기 사항 나와 있습니다. 공단은 법인으로 설립 등기하는데 그 설립 등기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로교통공단의 설립의 목적, 그리고 명칭, 공단의 설립 등기 사항에 명칭은 도로교통공단이죠.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주사무소 소재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저 중구 신당동에 있죠. 신당동에 있습니다. 신당동이 중구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있고요. 그리고 임원의 성명, 도로교통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런 임원의 성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자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고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 등기 사항입니다. 이게 시행령 73조에 나왔는데, 등기사항 설립사항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임원들의 성명, 주소, 자산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 등이 설립 등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부 등을 설치할 때도 그 지부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부 등을 설치할 때는 뭐 설치 등기도 있고요. 또 변경 등기도 있고 뭐 이전 등기, 지부 설치 등기, 또 지부를 이전할 때 이전 등기, 또 지부의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 등 설치 후 등기를 보니까요. 보세요. 기억에 보니까 지부, 또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통방송국, 운전면허증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하여야 한다. 지부 등 설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 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합니다. 다시요. 공단 소재지에서는요. 14일 이내에 지부라든가 지부 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요.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 등을 설치할 때는 공단 설립과 동시에 지부 등을 설치할 때는 공단의 설립 등기와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요. 공단을 설립하는 동시에 그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 등기와 함께 설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된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설립 등기 사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일 이내입니다. 또 세 번째, 이미 설치된 지부 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 등과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은 보니까 공단 또는 지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할구역 안에 새로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지부 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이전 등기도 나와 있죠. 이전 등기, 공단 또는 지부 등이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죠? 공단과 지부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종전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20일 이내에 설립 등기 사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요. 이전 등기할 때 종전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에서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며칠입니까? 14일 이내에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변경 등기 같은 경우도 14일 이내.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는 공단 소재지에서는 변경 등기도 14일이고요. 지부 등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변경 등기. 그러니까 공단 소재지에서는 14일이고요. 그리고 지부 등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이전 등기와 변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나와 있죠. 공단에서는요. 정관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는가? 도로교통공단에 다 정관이 있겠죠. 그 정관 사항에서는 어떤 것들이 기재되는가 쭉 나와 있죠. 자, 목적, 그 공단 설립 목적,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냐, 그리고 공단에서의 사업에 관한 사항,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공단은 이사회, 이사장을 포함해서 11인 이하로 구성되는데 그 이사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장이 이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또 도로교통공단에 재산이 있겠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정관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관 기재사항에는 미음의 별표시하세요. 이사회에 관한 사항도 정관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도 정관 기재사항이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은요,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요합니다.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경찰청장의 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번 별표시하세요. 다시요.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이 나왔는데요.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입니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래 정관에는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임명합니까?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나왔죠? 사업과 운영 자금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 내용들이 많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공단의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기억해 보니까 도로교통 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와 연구,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겠죠. 또 도로교통 안전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및 기술 용역, 또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방송, 또 교육, 훈련, 자격의 발급과 관리,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당연히 자료를 수집하고 출판하고 또 대국민들에게 배포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공단의 사업 내용이 되겠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감각적으로 풀면 되겠고요. 2번에 별표시하세요. 위탁 업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교통공단은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도로교통공단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업무를 위임받느냐, 거기 나와 있죠. 6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 나와 있죠. 이게 작년 2007년도 전남교육청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주 난해한 문제였던 거 기억이 되네요. 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출제예요. 정책 개발.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교통 안전에 의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감정합니다. 감정 업무,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업무. 여러분,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걸까요? 특히 신호기 같은 거, 그죠? 신호기라든가 또는 안전표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위탁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훈련 같은 것이 되겠고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그리고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도로교통
업무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이 위탁 업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그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운영자금,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공단 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역시 정부가 출연하겠지요.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또는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보실까요?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공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그리고 무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유재산 등의 무상입니다. 그냥 무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산 편성 및 승인입니다. 여러분, 공단은 말이죠, 해마다 예산이 있겠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역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예산 편성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인가와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죠? 민법에서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23쪽에 보칙이라고 나오죠. 보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법령에서 정하는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칙이 보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규칙인데요. 어떤 법률에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는데요. 넘기셔서 625쪽을 보시죠.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별표시하세요. 교통안전수칙의 제정입니다. 교통안전수칙의 제정은 누가 만드는 거냐? 제정을 하고 보급은 누가 하는 거냐? 경찰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제정하고 보급한다.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보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수칙에 포함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별표시하시고요.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되겠고요. 자동차 등의 취급 방법, 그리고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들이 되겠고요.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교통안전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교통안전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교통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그리고 자동차 등의 취급 방법, 그리고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된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하세요.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 보급. 누가 한다고 그랬죠? 경찰청장이 제정하고 보급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세요. 교통안전수칙의 제정과 보급인데요. 지금 이거 시행규칙에 있거든요. 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그렇죠?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걸까요? 안전수칙의 제정 보급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항. 그죠?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정비사항 뭐 이런 것들은 교통안전수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운전자가 알아야 할 정비사항 뭐 이런 것들은 안전수칙 제정 보급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년 1회 이상 발간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 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고 유공자 운전자 있죠. 거기 운전자 중에서요.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애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에게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2번 별표시 하세요. 무사고 운전자 등에게 수여되는 종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표시장의 종류입니다. 표시장의 종류가 있는데요. 10년 이상 무사고 했다. 10년 이상 무사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표시장을 하느냐? 교통 성실장을 줍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입니다. 15년 이상을 무사고 하게 되면 발전장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면 교통 질서장입니다. 교통 질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25년 이상 교통 삼색장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이면 교통 안전장입니다. 제일 높은 게 안전장이죠.
좋은 거. 성실장, 발전장, 질서장, 삼색장, 안전장. 25년 이상이면 교통 삼색장, 30년 이상이면 교통 안전장을 표시하게 됩니다. 거기 나왔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표시장 수요상 및 종류가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거기 나왔죠. 30년 이상일 때는 교통안전장, 25년 이상일 때는 교통 삼색장, 20년 이상일 때는 교통 질서장, 그리고 20년 이상일 때는 교통 발전장. 그죠? 다시요. 다시 20년 이상일 때는 교통 질서장, 15년 이상일 때는 뭡니까? 교통 성실장. 그죠? 10년 이상일 때는 뭐야? 교통 성실장. 그 밑에 나왔죠? 그리고 또 15년 이상일 때는 교통발전장. 그죠? 자, 기억하세요. 10년 이상일 때는 교통성실장, 15년 이상일 때는 교통발전장, 20년 이상일 때는 교통질서장, 25년 이상일 때는 교통삼색장, 30년 이상일 때는 교통안전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젠가 어디서 시험 나왔어요. 삼색장 25년 이상일 때. 25년 이상일 때 이게 어디서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2007년도 대구시사 나왔네. 대구. 25년 이상일 때 표시장의 종류 중에는 몇 년이 25년 이상일 때는 교통 삼색장. 그죠? 25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은 교통 삼색장. 이렇게 해서 출제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정부 표상 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사고 운전자의 표시장 수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수여는 연 1회가 되겠고요.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규칙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권한 이임위탁 이런 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도로교통공단과 그리고 보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사고 운전 그 표시장 종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30년 이상일 때는 안전장, 25년 이상일 때는 삼색장, 20년 이상일 때는 질서장, 15년 이상일 때는 발전장, 10년 이상일 때는 교통 성실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이론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